이번 비디오 수업에서는 선형 수요 및 공급 함수를 활용해 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확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다면 먼저 이전 영상을 보셨어야 합니다. 그 비디오에서는 보조금이 소비자와 생산자, 미국 옥수수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분석을 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앞서 강의에서 진행했던 동일한 예제를 가지고 이 시장을 접근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셀당 $2의 보조금 효과가 무엇인지 논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분석으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이 $2의 보조금을 실제 공급 함수에 적용하고 이것이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줄 것이며 옥수수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총비용과 편익을 검토할 겁니다. 이전 비디오 수업 내용을 환기해보면 생산자는 세금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 이하로 생산자 가격이 하락하는 걸 경험합니다. 보조금은 반대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옥수수 생산자를 위한 보조금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어떻든 생산자가 소비자 가격보다 $2를 더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공급 함수를 고안할 수 있습니다. 공급량 QS는 -8 더하기 4의 소비자 가격인 P에 $2를 더해서 곱합니다. 이 공급 함수는 생산자가 이 보조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방정식을 간략화할 수 있습니다. QS는 -8 더하기 4P 더하기 8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8은 서로 소거됩니다. 물론 우리는 4의 1을 곱해서 더하기 8을 구했고 4의 P를 곱해 4P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공급량이 4P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C 변수가 없으니 Q 절편은 0이고 공급 공선은 원점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공급 곡선의 Q 절편은 0입니다. 즉 가격이 0일 때 옥수수 공급량은 제로 부셀이 됩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은 모든 공급량에서 $2만큼 하향 이동합니다. 물론 이는 이 보조금이 옥수수 생산에 드는 한 개 비용을 수량마다 $2씩 줄여주기 때문에 이치에 맞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공급 곡선은 경사도가 같기 때문에 예전 공급 곡선보다 $2 낮다는 점만 빼면 예전 공급 곡선과 똑같아 보일 것입니다. 물론 원래 공급 곡선과 새로운 공급 곡선 사이의 수직 거리는 세금의 실제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제 QS 등호 4P의 새로운 공급 함수를 원래 수요 함수인 QT 등호 40-2.85P와 같다고 설정함으로써 보조금이 균형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조금 지급 이후의 균형 가격을 구해봅시다. QS는 현재 4P와 같고 수요량 QT는 40-2.85P와 같습니다. 저변에 2.85P를 더하면 6.85P는 40과 같습니다. P값을 구하려면 40을 6.85로 나누면 P는 5.84입니다. 그 말은 보조금 지급 이후에 균형 가격은 $7에서 시작되었고 공급량은 2천만 부셀이던 것이 결국에 새로운 균형 가격은 $5.8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을 $7에서 $5.84로 하락시킵니다. 잠시 후에 보조금에 따른 새로운 균형량이 얼마인지 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생산자들이 실제로 어떤 가격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비록 소비자들이 생산자들에게 단지 $5.84를 지불하더라도 생산자들은 생산하는 옥수수 부셀마다 정부로부터 $2를 더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5.84에 $2를 더하면 $7.84와 같습니다. 이 가격은 생산자가 생산한 옥수수 부셀마다 받는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보조금 이후 균형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5.84를 공급 함수 또는 수요 함수에 대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과 수요가 균형에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공급 함수를 선택해 $5.84를 대입합시다. 따라서 공급량은 4 곱하기 5.84와 같습니다. 계산하면 우리에게 균형량은 23.36만 부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보조금이 옥수수의 총산출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균형량은 2336만 부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보조금이 공급 증가를 초래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생산량마다 $2의 한계 생산 비용을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5.84는 생산자가 받는 $7.84 가격으로 귀결됩니다.
다음 단계는 옥수수 시장에 대한 보조금의 총 편익과 총 비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편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납세자, 총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보조금이 옥수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보조금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소비자 잉여가 실제로 이 면적으로 대표되는 양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자, 이 면적으로 대표되는 값이나 달러 금액을 계산하려면 직사각형의 면적과 함께 그 직사각형 외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격이 7달러에서 5.84달러 사이니까 7달러 빼기 5.84달러이며 거기에 공급량 2천만 부쉐를 곱하면 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여기 오른쪽의 작은 삼각형의 면적을 합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소비자 잉여의 증가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값은 0.5 곱하기 가격인 7 빼기 5.84의 산출량 변화량인 20에서 23.36 사이의 차이를 곱하면 구해집니다. 물론 이 삼각형의 밑변은 기존 공급량과 새 공급량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차이가 3.36입니다.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 증가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을 마치면 그래프에 표시된 녹색 모양의 영역이 2514만 달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비자 잉여 증가는 2514만 달러와 같습니다. 우리 그래프에서 녹색 영역으로 대변됩니다. 생산자들은 이 노란 모양으로 대표되는 생산자 잉여 증가를 누립니다. 물론 이것은 직사각형인데 그 끝부분에 삼각형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사각형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7.84달러에서 원래 가격인 7달러를 빼고 그것의 공급량 2천만 부쉐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0.84 곱하기 20 한 뒤에 오른쪽 끝 작은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기존 가격과 새로운 생산자 가격 사이 변동액인 0.84를 밑변 값인 3.36으로 곱하고 그걸 2로 나눕니다. 이제 노란색 면적으로 대표되는 생산자 잉여 증가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생산자들은 총 생산자 잉여 증가분 1821만 달러를 누립니다. 그래서 노란색 영역으로 제시된 것은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을 나타냅니다. 액수는 1821만 달러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 보조금에 따라 납세자의 전가되는 총 비용을 결정하는 계산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훨씬 더 쉬운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2336만 개의 옥수수 생산량의 단위당 보조금인 2달러를 곱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총 4672만 달러라는 납세자의 전가되는 비용이 산출됩니다. 해당 면적은 물론 제가 빨간색으로 윤곽을 그릴 직사각형으로 대변됩니다. 이 보조금의 전체 비용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직사각형입니다. 총 편익은 소비자 잉여 증가분에 생산자 잉여 증가분을 더하면 됩니다. 2514만 달러에 1821만 달러를 더하면 보조금의 총 편익은 4335만 달러가 됩니다. 그럼 그걸 총비용과 비교해 볼까요? 물론 총비용이 더 웃돕니다. 그래서 총비용은 총후생에 미치는 순효과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총비용은 4672만 달러였습니다. 총편익은 4335만 달러였습니다. 후생에 미치는 순효과를 구하려면 우리는 편익에서 비용을 공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진 후생의 순효과는 마이너스 337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래프에서 보조금이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여기 보라색 삼각형으로 대변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보라색 삼각형의 면적은 337만 달러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옥수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후생 손실을 대변합니다. 보조금의 비용은 옥수수 생산자와 옥수수 소비자에 대한 편익 증가분보다 337만 달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37만 달러를 다른 공공재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더 큰 사회적 편익이 생겼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보조금 효과에 대한 수업을 마칩니다. 이 영상에서는 보조금이 시장에서 균형가격, 균형량,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총 후생에 미칠 정량적 효과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선형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조금이 궁극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조금의 총 비용이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의 증가로 따진 총 편익을 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